반갑습니다. 낚시하는 남자 단아까 조사입니다. 오늘은 갈치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 잠깐 보시고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 공짜니께요. 갈치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환경을 인지하고 먹이를 사냥합니다. 주요 감각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시각 갈치는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시각에 의존해 먹이를 찾습니다. 특히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을 잘 감지할 수 있어 야행성 활동에 유리합니다. 후각 갈치는 후각이 발달해 있어 물속에 퍼진 먹이의 냄새나 화학적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는 시야가 제한된 깊은 바다나 밤에 먹이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선기관 측선은 갈치의 몸 옆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물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물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먹이, 포식자 또는 다른 물체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청각 갈치는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귀가 없지만 뼈와 측선을 통해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결합되어 갈치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먹이를 찾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할바도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뚱맞게 화이트보드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요즘에 이제 풀치가 이제 슬슬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치 낚시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좀 유용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뭐냐면 이제 갈치의 감각, 갈치의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이제 방법과 습성이죠. 갈치의 먹이 활동 습성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냐. 좀 중점 포인트는 집어등입니다. 집어등을 저희가 대부분 이제 풀치 낚시를 할 때 활용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집어등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조과도 조금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파제죠. 제가 그림 미대생이 아니라 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는 점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집어등을 켜고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갈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조금 먹이 활동을 할 때 많이 쓰는 감각이 뭐냐면은 시각입니다. 시각에 제일 크게 반응을 하고 빛에 제일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건 앞에 제가 따로 이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집어등을 맨 처음에 오면은 여러 방법으로 쏘죠. 바로 발 앞으로 이제 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조금 길게 이렇게 이제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낚시를 할 때 굳이 항상 유의하실 점이 이 발 앞에 한번 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 앞에만 집어를 시켜가지고 낚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어등을 켜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발 앞에 쏘면은 수심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보통 저희가 대부분 낚시를 할 때는, 도보로 할 때는 이 수심 자체가 거진 10m권이죠. 10m권 정도에서 낚시를 하는데, 낮은 데는 5m에서 3m, 4m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1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집어등을 발 앞에 쏘게 되면은 당연히 발 앞 이 정도로 이제 퍼져나가겠죠, 불빛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건데, 그러면은 갈치들이 어디에 집어가 많이 되냐. 대부분 잔챙이들은 발 앞에 집어가 이렇게 됩니다. 갈치들이 이렇게 집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대로 놈들은 항상 모든 낚시든 애들이 제일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불빛이 희미해지는 이제 거진 끝 지점이죠. 끝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면은 이 발 앞에 집어를 했을 때 아무 입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들이 뭔가 이제 오늘 환경과 집어등을 저희가 쏘는 위치가 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바로 집어등을 앞으로 좀 더 싸서 낚시를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약간 어두워지고
불이 약간 연해지겠죠. 집어등이 뻗어가는 강체가. 왜냐면은 이제 집어등이 저희가 보통 이제 백와트를 쓰는데 백와트를 쐈을 때 멀리 쏘면 쏠수록 이제 불빛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갈치는 조그만 빛도 그 감지를 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도 한번 쏴보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안 됐을 때는 또 조금 더 앞으로 또 당겨 보시고, 그래서 집어등 위치를 이제 앞으로 쐈다가 뒤로 쐈다가 요렇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활용을 했을 때는 갈치가 뜨는 위치도 틀려집니다. 만약에 발 앞에 쐈을 때는 애들이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진 조금 위에 올라오는 경향이 조금 많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캐스팅을 했을 때 뭐 상층을 노리는 게 낫겠죠. 자, 상층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상층을 노리는 게 낫고, 근데 집어등을 멀리 쐈을 때는 애들이 셀 때보다는 약간 뭐 중상층, 뭐 중하층 정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중상하층을 노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자, 같은 자리에 집어를 계속 시키지 마라.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반응이 없을 때는 집어등 위치를 조금씩 이제 앞으로 전진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했다가 다시 조금씩 이제 당겨보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어등은 한 이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낚시를 가면은 뭐 집어등 활용도 중요하지만 집어등의 위치에 따라서 애들이 뜨는 이제 위치도 달라지고 애들이 어디 머물러 있냐도 항상 틀립니다. 저희가 뭐 집어등을 항상 발 앞에 쏜다고 했을 때 뭐 아까는 뜬다고 했는데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안 뜰 가능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두 번째로, 자, 갈치가 머무는 위치, 예, 갈치가 머무는 위치,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날의 조과가 거진 여기에 달렸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저도 이제 뒤에 영상이 나올 건데, 엊그제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낚시를 잠깐 갔다 왔는데, 같이 근처에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항상 똑같은 수심층만 노려서 낚시를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조과 차이가 거진 저희하고 한 3배, 4배, 뭐 어떤 분은 한 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 맨 처음에 포인트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뭐 계속 제가 강조 드리는 건데, 캐스팅을 하고 최대한 바닥층, 자, 바닥층부터 한번 노려 보셔야 됩니다. 바닥층에서 저희가 뭐 액션을 주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채비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층을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전층을 탐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이제 탐색을 하시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오냐,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못해도 이제 5회 정도, 자, 5회 정도 반복입니다. 반복. 자, 5회 정도 반복을 해보시고 어느 특정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온다, 이거 파악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입질이 들어오는 층이죠. 이 구간을 액션을 주면서 한번 노려보셔야 됩니다. 이 근데 저희가 도보에서 캐스팅을 해서 이 층만을 노리기는 쉽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이제 액션을, 스피드죠. 저희가 릴링을 한다거나 액션을 줄 때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시면서 최대한 입질이 오는 유형층을 계속적으로 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또 애들이 이 지점에서도 입질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는 또 빠르게 탐색을 해 나가야 되겠죠. 다시 뭐 바닥을 찍어 본다든가. 근데 이럴 때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바닥 먼저 찍고 이제 올리시면 되고, 근데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낚시를 하다가
애들이 입질이 없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집어등을 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보다는 상층으로 조금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캐스팅을 하고 이제 상층부터, 자, 상층부터 눌러보시는 게 나아요. 상층부터 액션을 주고 조금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콜링 바이트를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주고 다시 여기 왔을 때는 다시 이제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면은 또 어느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오실 거예요. 뭐 2층이 될 수도 있고 6층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여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풀치 낚시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이제 떠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공략을 해야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가지고 계속 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던져가지고 한 층, 다시 또 캐스팅 또 똑같은 층, 이렇게 해서는 마리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 이제 한번 꼭 현장에서 유용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죠? 아주 뭐 풀치는 뭐 낚시가 뭐 쉽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럴 거예요. 뭐 풀치 뭐 아무 때나 던져도 뭐 팍팍 무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럴 때는 진짜 애들이 개체수가 많을 때, 진짜 애들이 개체수가 많을 때는 뭐 어느 층이든 상층이든 하층이든 중층이든 뭐 상하층이든 뭐 중하층이든 다 봅니다. 그런 경우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 같은 시기 보시면은 제가 낚시하는 지역이 뭐 고성, 삼천포, 남해 이쪽입니다. 그지 뭐 남해 방파제 쪽에서 이제 풀치 낚시를 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안 있다 보니까 애들이 떠 있는 지형이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그래서 그 층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 근데 개체수가 많을 때는, 자, 어떻게 애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체수가 많을 때는, 자, 하층에도 있고, 중층에도 있고, 뭐 상층에도 이렇게 애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던져도 걸려드는 거죠. 근데 애들이 예민하거나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시즌에는 그렇게 마리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들어와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가서도 확인을 조금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애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떠 있습니다.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저희가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액션을 주고 이제 끌고 오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지점에 오면은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입질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떠서 유영을 해서 따라와서 입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개체수가 많을 때는 아무 때나 퍽퍽 뭐 물지만, 개체수가 적을 때는 애들이 이만큼 입질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수심층을 못 찾았는데도 한두 마리씩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치 녀석들 중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만 떠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외톨이들이라 해야 되나요? 좀 약간 뭐 변두리에서 이제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한두 마리씩 이렇게 군집이 돼 있는 애들이 말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심층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낱마리로 떠 있는 이런 애들만 이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보를 가면은 집어등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맨 처음에 머물고 있는 수심층을 찾기 위해서 바닥층부터 이제 탐색을 해서 올라오고 수심층을 찾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입질이 없다. 입질이 없을 때는 다시 이제 뭐 상층부터 이제 하층까지 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애들이 노는 수심층을 계속 찾으면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해두셔도 뭐 도보 낚시 하시는 데는 뭐 갈치, 뭐 풀치죠. 풀치 낚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채비보다도 이 뭐 집어등 운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갈치들이 머무는 이제 수심층을 찾아서 공략을 하는 이 공략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뭐 좀 약간 두서없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핵심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자, 집어등.
자, 집어등을 자 위치를 자 변화를 줘라. 자, 위치를 집어등을 변화를 줘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2번이 자 갈치의 위치입니다. 갈치 입질, 입질 수심층 파악 요겁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포인트 도착했을 때는 자 바닥부터 한번 자 바닥부터 자 상층 순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는 도중에 입질이 끊겼다. 그때는 이제 상층부터 하층까지, 그 다음에 다시 상층 V자죠. 지금 한 요런 곡선을 뛸게요. 요런 식으로 탐색을 한번 해보셔라. 이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아마 올해도 뭐 풀치 뭐 금방으로 해서 도보를 몇 번 나갈 것 같은데, 거기 현장에서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는 뭐 다음 주면은 10월 9일인데 그때는 아마 갑오징어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풀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이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